안녕하세요. 속초여고 온라인 클래스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요, 보존 가치가 높은 해안 지형이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해안 지형을 형성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바로 파랑 에너지가 해안 지형을 형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면 파랑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파랑은 바로 바람의 에너지 때문에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과서 55페이지를 여러분 잠시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5페이지에 보면 다음 자료 1번과 같은 그림이 보이시죠? 자, 여기에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가로로 이렇게 하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파도가 칠 때 파도의 높은 부분을 연결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파도가 보통은 먼 바다에서 이렇게 높은 부분이 일렬로 정렬되어서 해안가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것이 바닥의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도가 불어오는 방향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 파도의 높은 부분과 수직으로 에너지가 이제 가해지게 되는데 바닥의 모양이 변형되어 이렇게 파도의 높은 부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기 보는 것처럼 에너지가 닿는 부분 자체도 이 높은 부분의 수직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육지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화살표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나 지금 모이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집중되게 되고요. 반면에 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은 화살표가 하나, 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파랑이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곳에서는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반면에 이렇게 육지로 움푹 들어온 만 지역에서는 파도가 에너지가 별로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퇴적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파도에 의한 침식과 퇴적 지형이 해안 지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파랑의 집중, 분산. 자,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은 주로 암석해안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실제로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 가면 암석으로 이루어진 경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절벽이나 동굴이나 그런 지역들을 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 가면 모래해안이나 갯벌해안이 형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반대로 침식이 아니라 퇴적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모래가 퇴적된 곳은 모래해안 그리고 입자가 더 고운 뻘이 이제 퇴적되는 곳은 갯벌해안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파랑에 의해서 퇴적과 침식이 각각 곡과 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지금 자료 1번을 통해 같이 확인을 했고요. 자, 자료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1번의 경우에는 해안으로 바람이 이렇게 수직으로 불 때 그래서 파랑이 수직 방향으로 불어올 때의 해안선에서의 어떤 에너지의 분산과 집중을 보았다면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비스듬하게 불어와서 파랑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불어올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람의 방향이 비스듬하기 때문에 파랑 역시도 비스듬하게 불게 되고 그에 따라 바다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파랑이 아닌 이렇게 옆으로 흐르는 이제 물길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안과 수평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우리는 연안류라고 합니다. 이 연안류는 이 모래를 연안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 학습지에도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파랑과 연안류가 모두 잘 나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육지 부분, 곳에서는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반면에 이렇게 육지 안쪽으로 들어온 만 부분은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퇴적작용이 주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곳에서 만 쪽으로 흐르는 물, 혹은 비스듬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해안과 수평 방향으로 흐르는 물을 연안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 첫 번째 파랑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연안류가 또 다른 해양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해안 지형을 형성하는 요인은요,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란 달과 태양의 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바닷물이 밀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평적인 이동을 우리가 조류라고 하고, 그때 발생하는 이런 물의 높이 차이를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즉 그래서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우리가 토사가 운반되기도 하고 또 퇴적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갯벌이라는 지형이 있죠. 자,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바로 조류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안은 조류가 강하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런 조류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오히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파랑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이 더 활발하고요. 이런 조류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곳들이 조류의 이런 움직임이 더 큰 편입니다. 자, 네 번째 해안 지형을 형성시키는 요인은 바로 바람이 있는데요. 이 바람은 파랑을 형성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해안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를 다시 바람이 이동시켜서 모래 언덕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해수면 변동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 육지가 있고 해수면이 있을 때 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한다라는 거죠.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수도 있고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수면이 직접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해수면은 고정되어 있는데 육지가 융기하거나 반대로 침강할 경우에도 해수면이 변동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어떤 지역이 융기된다면 그 지역의 해수면은 그 이전보다 내려가게 될 것이고요. 반면에 육지가 아래로 침강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기후가 변화해서 기온이 상승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고, 기온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빙하가 확대되면서 바닷물의 일부분, 많은 수분이 빙하 형태로 육지에 저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면이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해수면 변동, 이 5가지에 의해서 다양한 해안 지형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런 해안 지형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이 크게 2가지, 해안 침식 지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안 퇴적 지형인지, 무엇이 해안 퇴적 지형인지 구분을 하시고요. 이렇게 침식을 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퇴적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게 여기 퇴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면 보다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파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잠시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우선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곳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속초에도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속초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롯데리조트 혹시 아시나요? 거기 튀어나온 부분 아시죠? 그런 부분이 곳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우리 속초 해수욕장이나 외웅치 해수욕장이 있는 곳, 그런 부분이 이렇게 육지 안으로 바다가 들어온 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파도는 이렇게 파도의 높은 부분에 수직으로 에너지가 가해져서 이렇게 파정선의 수직으로
선을 긋다 보면 이렇게 곳 부분에 에너지가 집중된다라고 했었죠. 파랑의 힘이 모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침식이 주로 일어나고 침식에 의해서 토사가 다 제거되고 암석이 드러나는 암석이 주된 경관인 암석해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만에서는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파랑의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퇴적작용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모래나 혹은 갯벌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모래해안 혹은 갯벌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우리가 학습지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학습지는 33페이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거기서 보시면요. 돌출부는 곳이라고 하고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 그리고 기반함, 돌의 형태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침식 지형, 에너지의 집중으로 침식 지형이 형성되고 이러한 지형에는 암석해안이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은 파랑의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요. 이 지역은 퇴적 지형이 주로 형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퇴적 지형으로 모래해안 혹은 갯벌해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해안,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해안을 암석해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암석해안인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돌이 앞에 하나 덩그러니 나와 있는데요.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사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침식을 계속 받다 보니까 침식이 약한 부분은 여기 깎이고 그나마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어서 침식을 견딘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이 미리 침식이 이루어져서 앞에 이렇게 돌이 남게 되는데 이런 돌들을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텍. 그래서 침식 지형 중에 우리가 시스텍이라는 지형을 배울 거고 이 지형이 대표적인 또 암석 해안이라는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울릉도예요, 여러분. 울릉도 바다가 참 굉장히 멋있죠. 우리가 화산 지형을 지난번에 배웠는데 화산 지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아름다운 암석 해안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울릉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여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쵸? 여기도 이제 암석해안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모래해안의 모습인 거죠. 그쵸? 여기가 여러분 바로 속초죠. 지금 가까이 보이는 이곳이 모래해안 만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게 곳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퇴적이 아니라 여기는 침식에 의해서 암석해안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곳에서 주로 형성되는 이런 침식 지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학습지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56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간단히 모식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지형에 이게 지금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고 이게 육지고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다. 그렇죠? 자, 여기가 밖으로 튀어나온 곳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곳에 해당하는 부분은 침식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다 근처에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침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침식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 이 아랫부분이 먼저 침식이 되어서 이렇게 둥근 지형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이 동굴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식동 혹은 해식동굴 이렇게 부릅니다. 해식동 내지는 해식동굴.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맞닿은 부분에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동굴이 만들어지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동굴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지지해주는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해진 부분이 결국에는 이 밑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너진 부분은 또 이 파랑에 의해 제거가 돼서 결국에는 이곳에 이런 절벽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어본 부분을 다 지워보면 이 곧부분에서는 이러한 절벽과 또 이게 아래 파도에 의해 깎인 평평한 땅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파도의 침식으로 형성된 이런 절벽을 해식 절벽 혹은 해식애가 절벽이란 뜻이거든요. 해식애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평평한 부분 있죠? 이런 곳을 파식대라고 하게 됩니다. 파식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렇게 깎이는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 파도의 침식에 깎이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시스텍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스텍. 그래서 이게 여러분 각각의 지형을 단독적으로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해식동굴과 해식의 파식대, 그다음에 시스텍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해안 침식 지역 중에서 파도에 의해 깎인 이런 절벽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절벽 지형. 그렇죠? 이런 절벽 지형. 이 절벽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해식애라고 하죠. 자, 여기는 무엇이 이런 해식애를 형성시켰냐? 바로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볼 수 있는 지형도 있어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하는 거고요. 뒷부분 여러분 설명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 해식의 모습이에요. 튀어나온 곳이고 암석해안이고 그리고 이런 해식 절벽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에 동굴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형성된 아랫부분의 동굴, 이런 것을 우리가 해식동이라고 하고, 절벽 밑에 약한 부분이 침식되어서 형성된 동굴입니다. 이것도 역시 파랑의 침식으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해식애가 뒷면으로 보이는데 해식의 앞면부에 이렇게 넓게 평평한 땅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도 파랑이 침식해서 형성된 평평한 땅인 거죠. 이걸 우리가 파식대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파랑의 침식으로 해식애가 뒤로 물러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즉, 이 지형은 사실 이렇게 연결된 지형이었을 텐데 이 지형의 아랫부분이 점점점 깎이고 들어가면서 위의 부분이 결국에는 제거가 되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 윗부분은 볼 수가 없고 이 밑에 넓은 파식대와 이 뒷면에 자리한 해식애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지형을 파식대라고 하고, 해식애와 파식대가 세트로 같이 나타나는 지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역시도 여기 뒷면에 해식애가 있고 전면부에 파식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봤던 그림 다시 나왔죠? 바로 이렇게 앞에 차별 침식의 결과, 즉 뒷부분이 차별적으로 먼저 침식이 되고 차별에 견딘 단단한 암석이 앞에 남아서 형성된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시아치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치 형태 그러면 윗부분이 둥근 형태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시스텍이 되고요. 여기 중간에 남은 이런 것이 시아치가 되는 거예요. 시아치, 그쵸? 중간 부분이 조금 더 약한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차별적으로 먼저 침식을 받고 주변에 단단한 부분이 남은 거, 이런 것이 시아치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해안 침식 지형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해안 당구인데요.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파랑의 침식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뭐냐면 해수면 변동.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형이 과거의 파식대예요. 과거의 파식대. 근데 우리가 앞에 사진에서 봤을 때는 파식대가 거의 수면과 비슷한 높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파식대의 높이가 수면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거의 파식대가 지반이 융기했거나 혹은 해수면이 내려와서 현재 해수면과 이렇게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해안 당구라는 것은 지반이 융기했거나 해수면의 하강으로 해안에서 이 해수면과 동일한 높이가 아니라 해안보다 더 높이 올라간 이런 단 형태의
계단형의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지역을 우리가 파식대, 과거의 파식대를 해안 단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해수면보다 높기 때문에 어떤 파도의 침식 이런 우려가 적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파식대였기 때문에 평평해요. 그래서 마을이 입지하거나 뭐 농경지로 활용하거나 교통로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우리나라 정동진입니다. 정동진에 이런 해안 단구를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 태백산맥이 융기하면서 동해안 지역에 상대적으로 융기를 했는데 그때 융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파식대가 융기했기 때문에 이런 해안 단구가 형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해안 당구의 과정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이게 과거의 해수면의 높이고요. 그리고 이 파도에 의해서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해수면이 이거는 내려간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해수면이 내려갔을 때 이 현재의 해수면에서 다시 침식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과거에 만들어진 파식대는 이렇게 단구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더라도요. 여기가 해안 단구를 보여주는데요. 과거에 파식대의 높이는 여기서 이 파식대가 형성이 됐지만 지금은 해수면이 내려가거나 혹은 지반이 융기했기 때문에 현재 해수면보다 높은 형태의 계단상으로 이렇게 과거의 파식대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과거 여기 윗면에 있는 해안 단구는 이제 파도에 의해서 깎인 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도에 의해서 여기 있는 돌멩이들이 둥근 자갈의 형태로 많이 형성이 돼요. 모래가 각진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양양의 정암해변에 가면 몽돌해안이 있는데 거기 있는 돌을 보면 굉장히 동글동글하거든요. 왜냐하면 파도에 의해서 계속 침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이 깎여서 둥근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안 단구에 가면 실제로 둥근 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 아래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암석해안에서 볼 수 있는 대문 모양의 이러한 바위를 여러분 뭐라고 했었나요? 이런 것을 바로 씨앗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앞에 남아있는 단단한 기둥 형태 이게 시스텍 그리고 이러한 절벽은 우리가 해시계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동굴이 보이죠? 이거를 해식동 그리고 과거 파식대가 융기에서 지금 높은 고도의 계단상의 지형으로 되어 있고 둥근 자갈이 쌓여 있다 했으니까 이 지형이 바로 해안 단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포도 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